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24평형 주상복합 아파트 광포갑지 시공 현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기존의 벽지는 천정은 도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실크 벽지 그대로 붙어 있고, 벽면은 한 번 광포갑지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부직포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도배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천정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물론 일반 아파트들도 이런 식으로 우물 천장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긴 한데, 주상복합은 좀 많죠, 의외로. 그리고 이 천장 구조가 저런 식으로 환풍기가 많이 붙어 있죠. 스프링클러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좀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천정에 있는 저런 환풍기, 뭐 탈부착 같은 거 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죠. 이 지금 오늘 현장 같은 경우도 저 환풍기가 한 8개 정도가 지금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8개를 저런 식으로 다 뗐다가 도배 시공을 하고 다시 이제 부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주상복합이 면적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한 두 롤 정도 광폭 합지 기준으로 덜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벽지가 좀 덜 들어가는 대신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천정에 저런 구조물들이 많다 보니까 간혹 지금 저 전등이 안 빠져가지고 지금 계속 헛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전등도 거실에만 한 4개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정도배를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있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등 교체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칼로 오리고서 벽지 제거하고 그냥 붙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깔끔하게 마감을 져야 돼요. 물론 저런 거 등 교체 계획이 있으면은 등을 뭐 망치로 깨서라도 빼면은 좋죠. 하지만 어떻게 뭐 등 교체 계획이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 전세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등을 잘 들어오면은 대부분 교체를 안 하시죠. 뭐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교체 계획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름 부분에 저런 식으로 칼날이 이제 먹은 거죠. 먹어서 필름이 떨어지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근데 이게 주상복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 짓는 아파트나 이런 공간들이 필름 작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필름이 또 얇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필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신축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도배를 해 놓고 저렇게 이제 필름이 떨어졌을 때 표시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뭐 반투명이라든가 이런 실리콘으로 그냥 실리콘 작업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너무 그 필름이 떨어지는 그런 약간 뭐 하자죠, 사실. 하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도배를 해 놓고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요즘은 시도를 하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 부직포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런 식으로 크게 오려내고, 스위치 콘센트 부분이죠. 네바리 작업 해 놓고 최대한 이제 부직포를 살려서 도배 시공하는 방향으로 어 이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사실 이 도배라는 게 안전하게 하는 거와 깔끔하게 마감을 하는 거와 늘 고민이죠. 예를 들면은 부직포가 있는데 이 부직포를 살려서 도배를 하자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직포나 아이텍스를 전체를 다 제껴버리고, 특히 합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밀착으로 기본적으로 하죠. 뭐 부직포 시공이 견적이 들어갔으면은 부직포 시공을 당연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부직포 시공 견적이 잘 안 들어가죠. 그냥 소폭 합지나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밀착으로 대부분 시공을 해요. 물론 뭐 밀착으로 시공을 해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뭐 네바리 전체를 다 걸고 뭐 부직포 아이텍스,
시공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식의 이제 견적은 사실 별로 이제 남는 게 없죠. 아무래도 일은 또 일대로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견적을 넣을 때 처음부터 부직포나 네바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는 있지만 부직포 시공 같은 경우는 사실 견적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전체 부직포를 하기는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인트 부분들도 다 벽지가 뜨고 하니까 일단 저런 부분은 제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제끼고 안전하게 도배를 하면은 물론 하자는 안 나죠. 절대 하자는 안 나는데 대신에 그 마감이 이제 좀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소비자분들한테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배 시공 전에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공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현장 같은 경우도 이제 벽면에 부직포가 사실 너무 깨끗하게 붙어 있어요.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다 제끼고 도배를 한다면은 너무 마감이 거칠게 나오죠. 단차도 석고보드 단차도 막 표시가 많이 날 테고 그래서 일단 뭐 최대한 도배 하자 신경 쓰면서 살려서 도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천정 같은 경우는 뭐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뭐 도배 하자 날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항상 늘 불안한 게 이 벽면에 아이텍스나 석고보드 위에 이제 그 부직포 시공한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 중에는 그 핸드 작업한 부분들, 특히 그 콘센트나 스위치 부분이라든가 벽면 상하 위에 부분이나 밑에 부분 밀착으로 붙는 부분들이죠. 아이텍스나 부직포 시공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위 아래는 밀착으로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퍼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나죠. 그래서 좀 부직포 아이텍스 살려가지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도배를 하는 게 좀 안전하게 시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도배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뭐 하자는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오늘 상황은 그래도 좀 운이 좋은 상황이죠. 저렇게 안에 부직포를 살려가지고 도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전등 같은 경우도 안전기가 나가버리면 저렇게 전선이 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차단기가 떨어져 가지고 일단 소비자분한테 뭐 저런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분이 전등을 교체하실지 아니면 뭐 안전기만 다른 등에라 있는 거라 교체를 하실지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이 판단을 하시겠죠. 하지만 저런 부분들은 미리 꼭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